정치가 현안을 집중 분석해보는 유연태 정치의 눈 시간입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 정국의 가장 큰 난제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네. 근데 이걸 보면 마치 누가 이기기나 끝까지 가보자. 이 뭐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정말 여야 간에 정치력이 이렇게 없는가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거 해법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글쎄 저는 지금 취임식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제 무게추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 인수위 시절까지는 사실 이제 이게 제 생각에 이제 프레임 싸움인데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의 프레임으로 여론에서 인식이 되는지 네. 아니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밀어붙이기 프레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지의 싸움일 텐데 네. 지금 이제 인수위 시절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후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프레임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사실은 한 달 동안에 한 10% 정도 이제 인사 때문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취임식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가 아니냐라는 여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미뤄온 게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이 아니었던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장관 임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 이제 뒤로 미루게 되면은 이미 정부가 출범을 한 시점에서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국방이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하는데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론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론의 흐름을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가 어제 말씀하셨듯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딱 이 한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딴 얘기가 없고. 그리고 특히 김장수 이번에 청와대 신설된 안보실장. 오늘 그 개편안이 통과 안 돼서 오늘 오늘 그 수석회의 첫 수석회의에 참석 못했는데 참 걱정이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 아닙니까?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지금 수석회에 참석 못하죠. 그다음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야당이 낙마설, 낙마의 최애 후보로 지금 점 찍고 있고 국무회의 열리지 못하고 자 이런 경우에 혹시 북한에 추가 도발이라도 있을 경우 어떻게 이 안보 라인이 가동될까? 그 문제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그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야당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쪽에 좀 그 지지를 실어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다음 그 내각 그 회의도 국무회의도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야당 압박용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협상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당이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안을 한다든지 절충안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몸이 더 달아 있는 건 사실은 야당이죠. 그래서 아마 야당이 그런 그 여론의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간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편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야당으로 봐도 정말 이제 계속 이게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출범이 늦어지고 여론은 자꾸 야당을 비판하는 여론은 커지고 자 이거 양보하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참 강행하기도 그렇고 상당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 이유가 아마 그 방통위 건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여기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종편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대선 기간 여당에게 유리했다. 그렇죠.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근데 종편은 지금 미래부로 가는 건 아니고 뭐 IPTV나 케이블도 맞습니다. 역시 미래부로 넘어가 버리면. 근데 이제 IPTV 같은 게 이제 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그게 이제
그 IPTV가 그 저쪽 그 미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종편처럼 뭔가 종편 채널 같은 것들이 뭐 여론 아주, 형성 네, 기능을 네.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그런 거죠. 네. 아마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네,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뭐 이에 관해서 이 반발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여당의 회의가 있었는데 네. 심재철 최고위원이 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네, 네. 뭐 용퇴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네, 용퇴해라. 네. 그리고 정의왕 네, 네. 국회 부의장. 네. 네, 오늘 저 청문회 가 있는 네, 네. 법무부 장관 네, 뭐 네. 의식해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들 네, 네, 네.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정몽준 의원. 아, 예. 네, 이거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여야 관계가 아니라 어떤 청와대와 여권 간에도 상당히 긴장 기류 예, 예. 이게 흐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무 라인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당도 어떤 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그 힘겨루기의 양상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청와대가 좀 제 생각에는 여당을 좀 불편한 자리에 갖다 놓은 측면도 있죠. 사실은 이런 좀 누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청문회에 그대로 내보내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한 그런 심기를 드러내신 거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력 리더십 네, 네, 이게 네. 점점 더 네. 시험받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나 네. 싶은데 자 이한구 대표는 뭐 민주당에 네. 문재인 후보도 나서라 이랬어요. 정부조직 개편안에.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역시 ICT 네, 네, 산업의 이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 네, 네, 네. 이거는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을 설득하는 네. 온갖 모든 회유, 압박 모두가 동원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논리죠, 사실은. 좋은 논리라고 예,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공약을 내놨다가 네. 사실은 그 입장이 바뀌니까 마치 이제 그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아마 좋은 논리를 개발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물밑 협상이나 이런 가능성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홍원 총리가 네네.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네네네. 또 오늘 황의호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단 네.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하자. 예, 예, 예. 이제 치킨 게임의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네네. 이제 막판 협상을 시도하는 네.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돌파구가 좀 보일 수 저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론의 흐름이 이미 약간 그 야당 쪽에 불리하게 이제 야당도 이제 결국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시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럼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협상에 응해서 결국은 곧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김근태 의원 네, 네.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말고 네네. 부여청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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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또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네, 의해서 네, 네.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러면 이제 재보선 판이 커지는데 커집니다.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 네네. 이것이 이제 새 정권 출범 2달 만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 변수가 맞습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관심.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결국 안철수 그 전 후보가 만드는 신당이 얼마만큼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만큼 여론을 지지를 받는가. 그다음에 박근혜 새 정부가 얼마나 여론의 네. 지지를 받는가. 여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이상 발목 잡기 프레임에 그렇죠. 빠져서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되면 네. 아마 재보궐선거도 판이 커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더 곤란한 그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제 그 국면은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